이번에 제출된 임시 예산안 자체가 굉장히 불성실한 예산안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방정부 공무원의 해고를 구체화시키고 더 가속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만약에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되게 되면 그러면 시장 전체에 영향을 조금 안 좋게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증시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쌤 김진입니다. 요새 장 너무 힘들잖아요. 하루하루 멀다 하고 무슨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면서 미국 증시는 계속 또 하락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는 막 경기 침체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미국 장이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부진한 흐름 속에서 너무 소음도 많고, 그래서 시장의 진짜 의미를 해석하고 캐치하고 이러는 게 너무 힘들긴 한데요. 요럴 때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생각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딱 쏠려서 가져가는 것, 그래서 단정지어서 생각을 하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단정지어서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이쪽 이야기도 조금 들어보고 저쪽 이야기도 좀 들어보면서 생각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미국을 보게 되면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도 이 트럼프와 관련해서 되게 많은 음모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음모론들이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음모론도 있고, 또 들어보면 꽤 그럴듯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음모론들도 있어요. 음모론 자체를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최근에는 워낙 노이즈가 많은 상황이다 보니 어떤 현상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 라는 생각에 음모론 정도는 좀 들어두면, 아 이런 배경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은 더 유연하게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미국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 정부에 대한 음모론들을 좀 말씀드려 볼 거니까요. 재미삼아 들으시고, 길지 않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의 사고를 유연하게 하는데 조금 더 보탬을 가져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임시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음모론이 있다고요? 이번에 제출된 임시 예산안 자체가 굉장히 불성실한 예산안이라고 합니다. 불성실한 예산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부네요. 이 예산은 어떤 항목은 어디에 구체적으로 쓸 것이며 하는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그런 예산안이거든요. 왜 정부가, 행정부가 이렇게 불성실한 예산안을 제출을 했을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이제 음모론이 싹 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음모론이 있냐면, 아예 이 임시 예산안이 처리가 되지 못하고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돼서 연방정부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해고가 되잖아요. 일시적 해고가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연방정부 공무원의 해고를 구체화시키고 더 가속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음모론이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죠. 어찌됐던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되고 나면 이제 도지부서에서 잘 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연방정부의 공무원들을 해고할 수 있는 보다 편한 방법이 되기는 할 텐데, 일단 그래도 이제 하원은 통과를 했습니다. 하원 통과도 어렵다라는 얘기가 조금 있었는데 하원은 통과를 한 상황이고요. 이제 상원의 통과만 남겨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의원이 8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상원을 통과하게 될지 아닐지 그것은 정확하게는 아직은 확답 지을 수 없다, 확정 지을 수 없다, 조금 불안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의 통과 자체가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트럼프가 의도한 거야 라는 음모론이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되게 되면 그러면 증시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시장 심리가 극도로 좋잖아요. 그러면은 반일 정도의 시장 쇼크도 아니고 시장의 일종의 약세 정도만 있었던 게 과거의 경험이었던 것 같고, 반대로 시장 심리가 굉장히 조금 안 좋아지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상당 기간, 일주일, 한 달이 넘는 동안 시장의 부진을 초래하는 약세 요인으로 작동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 심리는 좀 좋지는 않은 편이기 때문에 이번 연방정부 셧다운도 결국은 좀 좋지 않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연방정부가 셧다운을 하게 되면 그러면 시장 전체에 영향을 조금 안 좋게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다양한 케이스로 존재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것도 일방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금리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경기 침체 이야기를 꺼낸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요것도 좀 확인할 수 없는 음모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상황을 보면은 그럴듯한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미국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가 한 9조 달러 정도가 만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 70% 정도가 7월 전에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이걸 원금으로 상환을 하거나 리파이낸싱을 하거나 재발행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 미국 금리가 높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100bp를 낮추긴 했습니다만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이 높은 금리로 인해서 2025년에 예상되는 이자 지출 비용만 약 9,520만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70% 정도가 상반기 만기니까 만약에 금리 하락을 유도된 상황에서 리파이낸싱을 하게 되면 이자 지출의 감소 부분이 상반기까지는 한 315억 불 정도 그리고 1년 전체를 기준으로 해보면 한 630억 불 정도 되는 효과가 있다는 그런 분석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요걸 아끼려고 지금 금리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음모론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미국 전체로 보면은 미국 정부의 부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높은 금리 때문에 이자 부담이 큰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경기 침체를 유발해서 기술주만 지금 최근 한 2, 3주 동안 한 4조 달러 정도의 시가총액 하락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얻을 수 있는 이자 지출의 감소 부분이라는 게 너무 조금 미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또 최근에 확실히 트럼프 정부가 금리를 일부러 하락하기 위해서 경기 침체 위험을 거론하고 있다. 이런 음모론들은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를 앞둔 2년 차에 주식시장이 좋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가장 일리 있는 음모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난 트럼프 1기 때 생각을 해보면 2018년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리고 빅테크의 스캔들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2018년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증시가 하락한 것 덕분에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민주당한테 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1년 차인 올해보다 2년 차인 내년의 주식시장의 흐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년 차인 올해에는 오히려 조금은 증시에 악재되는 요인, 좀 증시를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있는 정책을 먼저 선제적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이 음모론의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저는요, 트럼프 정부가 하고 있는 지금 많은 모든 일들이 정말 선의에 의해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진짜 뭐 미국 경제가 민간 중심으로 다시 건전한 재건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트럼프 정부가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의 고통은 불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책이나 뭐 영화나 뭐 이런 걸 보면서 느낀 트럼프라는 사람의 인생의 전반적인 궤적은 그렇게 고고한 삶의 궤적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지금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다라면 오히려 자기한테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중요한 2025년보다 더 중요한 2026년의 주식시장을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조금은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전반적인 음모론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힌트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지금 미국 경제가 진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경기 침체가 진짜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트럼프 정부의 입에서 경기 침체의 이야기를 그대로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과감하게 자신 있게 경기 침체도 불사하겠다. 그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최근 들어서 보면 이 경기 침체 위험이 시장에 가득해지면서 FOMC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높아졌거든요. 일예로 5월에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지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10%대 미만이었었는데 이게 40%대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국 경기 침체가 아주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고 거기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라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모든 거를 다 기획한 거라고 한다면 꽤나 성공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트럼프 정부를 둘러싼 음모론 중에서는 그래도 가능성 있는 음모론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미국 금융시장 전반에 있는 음모론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중심 잡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이럴 때 제가 음모론을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중심을 더 흔드는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중심 잡기가 어렵다 보니까 너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그래서 너무 섣불리 단정 지을 가능성도 있고 너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쏠려서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음모론이라도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조금 들어보게 되면 우리들의 투자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녁 시간인데 여러분들 편하게 들으시라고 이렇게 영상 하나 올려봤습니다. 힘든 하루잖아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고 힘든 하루가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찐생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이고요. 찐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